어느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 중인 남녀. 여성의 이름은 고토 아이리. 今日は誘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吉田くん。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요시다가 말합니다. この後俺の家に来ませんか？ 집에 오라니 좀 멀리 간 거 아니냐? 역시나 난처해야 하는 아이리 누님. 私恋人がいるの。 이렇게 요시다는 실연을 했다. 잠시 후 꼬치 술집. 친구를 불러낸 요시다가 열심히 하소연 중이네요. ラバチおかわり。飲みすぎだって。いいだろ、どうせ明日は休みだ。 부인분이 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요시다와 어울려주는 좋은 친구네요. 아무튼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시다. 그런데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JK가 눈에 띕니다. 검은 팬티가 인상적인 여고생이네요. こんな時間に何してんだ。家に帰れ。 술김에도 바른 소리만 하는 요시다. 여고생은 그런 요시다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갈 곳이 없으니 자길 재워달라고 합니다. 이에 요시다는 PC방이라도 가라고 하지만 돈도 없다는 여고생. 그럼 공짜로 재워달라고? ああ、うん。あやらせてあげるから止めて。 이 말에 멘붕 온 요시다. 요즘 여고생들은 다 이런 건가? 내가 아재라서 못 따라가는 건가? こいつがおかしいんだ。 하지만 아무리 거절해도 재워달라는 여고생. 결국 집으로 데려옵니다. 汚いね。 아니 뭐 남자 혼자 자취하는데 이럴 수 있지. 綺麗な部屋もあったよ。 좋지 않은 낌새를 느낀 요시다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 요시다의 옆에 걸터앉는 여고생. 아니 잠만. やらなくていいの。 엄마야 얘 왜 이래 아까부터. 노딱 먹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다행히 눈은 계속 여기에 가 있으면서도 잘 참아내는 요시다. 대신에 다른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女の作った味噌汁が飲みたい。 결혼해달란 얘긴가? 다음날 아침 기분 좋은 된장국 냄새가 솔솔. やっと起きた。なんだお前。 아니 이 시기 술 먹으면 필름 끊기냐? 止めてって言ったら止めてくれたじゃん。は？誰が止めてやるって言ったって？おじさん。 아무튼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물어보는 요시다. 니 정말 기억 안 나나? 다행히 아무 일 없던 것을 확인한 요시다. よかった。昨日の俺。 그렇게 어제 요시다가 요청한 된장찌개 시식 시간. 人んちで勝手に味噌汁作るなよ。おじさんが作れって言ったんじゃん。 기억력에 좀 이상이 있는 요시다. おう、思い出した？黒パンツの。 기억하느라 배고파진 요시다. 일단 된장국을 먹어보는데 맛있어. 本当は後藤さんに作ってもらいたかったんでしょ。 어젯밤 요시다의 잠꼬대로 실현당한 사정까지 알고 있던 여고생. 어제 하던 유혹 다시 시도인 거네요. 私が慰めてあげよっか。 아니 진짜 이쁘긴 한데 도대체 왜 이래? 이번에도 애기는 내 취향이 아니라며 방어하는 요시다. 하지만 이번엔 좀 세네요. 그래도 고토씨가 더 커서 괜찮았네요. 계속되는 유혹에 요시다는 여고생에게 진짜로 나랑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묻는데 오히려 대묻는 여고생. 目の前にやってもいいって言ってる女子がいるのになんで襲わないわけ？ 지금까지 아무 대가 없이 재워준 사람은 없었다며 요시다가 평범하지 않다는 여고생. 이에 뭔가를 깨달은 요시다. 名前なんて言うんだ。左右。 그렇게 알게 된 여고생의 이름은 오기와라 사유. 북해도 출신으로 반년 전 집을 나와 도쿄로 왔답니다. 부모와 관련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모양으로 여러 남자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왔던 사유. 앞으로의 생활을 이어갈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유에게 요시다는 말하죠. 働け。ここに住めばいい。 사유에게 정상적인 고등학생의 생활을 찾아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시다. なんかそれずっと住んでていいみたいな言い方だけど。 이렇게 금방 의존하려 드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요시다는 생각하지만 お前の甘ったれな根性がマシになるまでは置いといてやる。 다음날 회사.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요시다의 친구는 빠른 시일 내에 돌려보내라고 조언해주죠. 확실히 언제까지고 이렇게 비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날 밤 퇴근길
사유를 만난 가로등 앞을 지나며 친구가 한 조언을 긍정하지만 けどまだ JK のガキがあんな顔するもんじゃね 집에 돌아와 보니 사유가 나름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 해놓았네요. 평범한 여고생의 얼굴을 하고 밥을 먹는 사유를 넋놓고 보는 요시다. 딸을 키우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식구땡을 하러 베란다로 가는 요시다를 자상하다고 하는 사유. 이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있더라도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네요. 그렇게 자존감 낮은 사유가 요시다는 못마땅한데 えいいか俺が優しいんじゃないそいつらがクソだったんだ勘違いするなわかった。 그 후 담배를 피우며 사유가 저렇게 되도록 만든 세상을 한탄하는 요시다. 俺自身もあいつの甘えを許して逃げ場を作ってやってるクソったれだ 다음날인 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가는 사유. 그런데 등이 베겼는지 아파하네요. 요시다는 심각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 ちょっと失礼するよ。 아니 돌려보지 마요 여러분들 흰색이에요. 아무튼 늘 교복만 입고 있는 사유를 보고 아침에 등이 베겼던 것을 떠올린 요시다는 사유를 데리고 백화점에 갑니다. 하지만 사유는 이런 호의가 부담스럽죠. そんなによくしてもらったらどう恩返ししたらいいのかわかんない。 이에 요시다는 사유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집안일을 해주어 자신의 생활이 충분히 여유로워졌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죠. それだけじゃダメなのか吉田さんがいいならそれでいい。 결국 사준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사유. 기분이 좋아졌는지 장난도 칩니다. 吉田さん、うん 一緒に寝よ。 분명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유. 지금껏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지 못해 비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보호해주는 요시다를 만나 점점 평범한 소녀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吉田さん、うんありがとう。おう 다음날 회사 내에 요시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매일 정시 퇴근에 와이셔츠 빳빳하니 이런 소문이 돌만도 하네요. 요시다를 찬 고토씨도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다시 평소의 아침. ひげあんまり似合ってないよ。 하지만 수염을 별로 자르고 싶어 하지 않는 요시다. 그러더니 문득 생각난 듯 아재 구별법을 알려줍니다. ひげを剃るのが面倒になるのがおっさんなんだな 그렇게 수염을 깎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던 요시다. やっぱり剃るか 또다시 백화점을 찾아온 요시다와 사유. 이번에 산 것은 1578엔짜리 스킨인데요. 女子高生って大変なんだな 야이씨 사유 눈치 보자 너. 이어 연락수단이 없는 사유에게 휴대폰을 사주겠다는 요시다. 참고로 폰이 없는 이유는 계속되는 친구의 전화에 빡쳐서 바다에다 던져버렸기 때문. いらないいらない。遠慮するなって 아니 17,000원에 움찔해놓고 사양 말라면 사양 않겠냐? 스킨을 사줬으니 되었다며 끝까지 거절하는 사유. 꾸며낸 듯한 사유의 미소에 요시다는 고심하죠. こいつは今本当に心から笑ってるんだろうか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死ぬかと思った。そんなんで死なないでくれ肩もげるかと思った 아니 저놈이? 아무튼 뭔가 책을 잔뜩 사온 요시다. 사유에게도 마음대로 읽어도 된다 하는데 吉田さんってさ、なんでそんなに。やっぱりなんでもない。 그렇게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사유가 신경 쓰이는 요시다. ここはお前の家ではないかもしれねえけどお前がいていい場所なんだだから変に気を使うのはやめろ 그 말을 들은 사유는 조금 전 말하지 못한 말과 함께 자신의 속마음을 요시다에게 털어놓습니다. なんでそんなに優しいのって言おうとしたの。 지금껏 만나왔던 누구보다도 상냥한 요시다. 그렇기에 요시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지만 좀처럼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사유. 아니 이전에 사유 만난 개개끼들 다 씨를 발라버리고 싶다. 지금껏 자신의 몸 외에 어떤 것도 기대받지 못했던 사유가 이제는 요시다가 자신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답니다. うまい飯を期待してる期待しといて。 어느 날 언제나 평화로운 요시다네 회사. 三島何ですか。
요시다의 부하 직원인 미시마가 코드를 잘못 짠 모양이에요. 근데 회사 내에서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위치구나. 요시다 좀 대단한데? 아무튼 이 녀석은 요시다가 사수를 맡고 있는 부하 직원인 미시마인데요. 今日中に終わらないと吉田先輩がクビになっちゃったりします。 적어도 사수가 바뀌게 될 거라는 말을 듣자 すぐ直します。 그 모습을 유심히 보는 아이리 누님. 그 후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서 지적받은 코드를 고치고 있는 미시마. 겨우 코드를 완성해내는데 お 와 심쿵이네. 후배의 야근을 함께 해주는 선배라니. 吉田さんって優しいですよね。 이렇게 요시다의 어항에 퐁당 빠진 미시마는 최근 회사에 도는 소문에 진실을 묻습니다. 彼女でもできたのかなって。 이에 고토 누님에게 고백했다 차인 얘기까지 해주는 요시다. そっか、そう、後藤さん。でも振られちゃったんですね。 역시 명실상부 회사 킹카 고토 누님. 암튼 차였다니 안심이 된 미시마. 今度は飲みに行きましょうね。 おう。 그렇게 늦은 밤 집에 도착하는 요시다. 遅い。 요시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 이제는 볼멘 소리도 낼 줄 알게 된 사유.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 놨었네요. うまい飯を期待してる。期待しといて。 이래놓고 바로 늦게 왔으니 화날 만도 하지만 別に怒ってないって。でもちゃんと明日の朝食べてね。 쿨하게 넘어가는 사유. 한편 요시다는 이번 일로 역시 사유에게 휴대폰을 사주기로 결심하죠.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 친구인 하시모토를 데리고 사유의 폰을 구매하러 왔네요. 연락용 폰인데도 열심히 디자인을 고르는 요시다의 모습에 하시모토는 사유와의 관계에 대해 친구로서 진지하게 조언해줍니다. それってつまりさゆちゃんのことを喜ばせたいって気持ちがあるってことでしょ。 그래도 자신이 사유를 좋아하게 될 일은 만에 하나라도 없다고 장담하는 요시다. 俺は巨乳のお姉さん以外は無理だ。 그랬군요. 아무튼 친구가 추천한 흰색과 검정색 중 하나를 고른 요시다. 그날 저녁 회사 안. 사유에게 얼른 폰을 전달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요시다. 그런 요시다 군에게 다가오는 아이리 누님. ちょっといい？はい。 그 후 다른 의미로 안절부절 못하는 요시다. 後藤さんとは外で待ち合わせ。吉田。振られてからが本番だって。 와우, 기혼자의 갈록인가요? 그렇게 또다시 아이리 누님과 단둘이 만나게 된 요시다. 확실히 매력적인 아이리 누님. 자신을 찬 상대와 단둘이 되어 긴장 게이지 맥스 찍은 요시다. 이에 긴장을 풀기 위해 딱 한 가지씩만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기로 하자는 누님. 何を聞いてもいいんですか？ 오늘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묻는 요시다. 吉田くん、恋人できたでしょ。 역시나 아이리 누님도 요즘 요시다의 변화를 눈치챘나 보네요. 5년이나 요시다의 상사로 있으면서 요시다의 이런 깔끔한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는데 하지만 그 상대를 미시마로 착각하고 있는 아이리 누님. 최근 미시마의 야근을 같이 해준 것까지 알고 있는데 違うの？違いますよ。俺は今でも後藤さんが好きです。あなたは俺にとって特別な存在なんです。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워하는 고토 누님. 이어 요시다는 찬 남자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묻는데 それは自分を好きって言ってくれた男の子がすぐに他の若い子に取られるのはちょっと尺じゃない。 한마디로 질투하셨군요 누님. 아무튼 속이 시원해진 누님은 다시 식사를 하는데 뭔가를 기대했던 요시다만 바보 됐네요. 그런 요시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해주는 누님. それ何カップなんですか？ 누님보다 작았던 사유가 F라고 들어서 어지간히도 궁금했나 보네요. アイカップだよ。 오야, 요시다가 예상했던 H보다 한 단계 더 크군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요시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걱정하는 사유. 이에 고토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기분이 상한 이유까지는 말하지 못하는 요시다. ねえ吉田さん、なんだよ。ハグしてあげよっか。はあ？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요시다를 위로해주는 사유. 이내 요시다의 복잡한 마음도 점점 누그러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킨 요시다는 사유에게 낮에 산 휴대폰을 건넵니다.
本当にもらっていいの？ 요시다가 고른 하얀 폰 케이스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유. よかったな。本当ありがとね。 그렇게 번호까지 교환하는 두 사람. 사유의 휴대폰에는 한 사람의 번호만이 있었죠. 吉田さん専用だね。吉田がさゆちゃんに惚れちゃう可能性だってあるわけで。 열을 식히고자 베란다에 나온 요시다. 조금 전 사유의 미소를 떠올리는데 気を使ってるんでも無理に作ってるんでもない。妙に色っぽく見えて何かの意図を感じる笑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감정에는 이유를 찾기 어렵죠. やっぱ女子高生はあかんねえわ。 어느 날 사유에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요시다가 아닌 다른 남자의 집에서 살던 때의 기억이었죠.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나 요시다를 바라보는 사유. 사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는 요시다. 갑자기 사유를 빤히 쳐다보는데 어젯밤 떠오른 기억 때문에 생각이 많은지 평소답지 않게 어수선한 모습의 사유. 자신이 집안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 요시다에겐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의 몸을 요구하지 않는 요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사유. 少しくらいはそういう気分になるものなんじゃないの？ 한편 요시다의 회사, 미시마의 사수로서 교육차 함께 점심 식사 중인 요시다. 그때 나타나는 한 남자. 吉田、お前珍しく出張断ったんだってな。 동기로 보이는 이 남자는 요시다가 출장을 거절한 이유가 여자가 생겨서라고 생각하는데요. もしかして後藤専務とうまくいった？ 아이리누님 전무였어요? 吉田先輩、やっぱり彼女いたんですか？ 요시다는 이를 부정하려 애쓰지만 다른 변명은 떠오르지 않네요. 그럼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덕담까지 해주는 동기. しっかり行かなかった理由を満喫するこったな。 하지만 미시마까지 납득시킬 순 없죠. 何すんだよ。なんかムカついたんで。 그날 저녁 퇴근 시간. 요시다의 교육 덕분인지 오늘 있던 프로젝트를 잘 끝낸 미시마. ってことで、ご褒美に一緒に映画見に行ってください。 이전 요시다와 야근 뒤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미시마.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아이리누님의 눈빛도 심상치 않네요. 한편 집에서 요시다를 기다리는 사유. 이미 집안일도 다 해놓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침에 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私、いつまでここにいられるんだろう。 지금까지의 남자들처럼 요시다도 형편이 나빠지면 자신을 버릴 거라 생각하는 사유. 例えば、恋人ができるとか。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사유에게 도착하는 한 통의 문자. 동료와 영화를 보게 되었다는 요시다의 문자였죠. 사유는 요시다가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식사 준비를 하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女の人かな。 결국 상황을 엿보러 가는 사유. 그 시각 영화를 보고 나오는 두 사람. 오늘의 만남이 운명인지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다라는 대사가 가장 공감이 됐다는 요시다. 미시마도 이에 동의는 하지만 현재 겪는 일인 만큼 그 당시의 운명을 알아채고 싶답니다. 진취적인 미시마의 성격이 보이는 말이네요. 이어 미시마에게 운명의 만남이 있었는지 묻는 요시다. 너다 임마 너 이 둔탱아. そうか。頑張れよ。頑張ります。 그때 하필이면 근처에 도착해 이 장면을 목격하는 사유. 恋人ができるとか。 요시다와 만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는 사유. 미시마 또한 요시다의 냉담한 반응에 풀이 죽지만 티내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私の運命の相手が吉田先輩だったらどうしますか？ 하지만 이 직구조차 요시다에겐 닿지 않았죠. 그렇게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요시다. 미시마와 했던 운명의 만남 이야기를 곱씹으며 사유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는데 집에 도착한 요시다. 하지만 집안에는 사유의 휴대폰만 있고 사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에 혹시나 사유가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생각한 요시다는 사유를 찾아 나섭니다. 그 시각 근처 공원에 있는 사유. 何あの顔。私といる時と全然違う。 자신이 요시다의 개인사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감정에 자신이 질투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유. 그런 자신의 행동을 경멸하는데 그때 사유의 앞에 나타나는 미시마. 사유에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하지만 사정이 있어 보이는 사유를 보고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さゆちゃんはなんで家出したの？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미시마의 모습에 사유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無条件な優しさなん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 상냥함에는 크든 작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유. 현재 자기에게 너무나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이 감추고 있는 사정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아 두렵답니다. 요시다를 떠올리며 사유에게 공감해 조언을 해주는 미시마. 多分さゆちゃんは恐怖に取りつかれてるんだな。でも動いちゃった方が得だと思わな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설사 그것이 전부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미시마. 사유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 全部をさらけ出すことだよ。自分はこんな人間です。こんな一面を持っています。それでも私と一緒にいてくれますかってね。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사유가 돌아가려는 그때 등장하는 요시다. 말없이 가출한 사유를 혼내지만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사유의 말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미시마는 같이 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하지만 사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 양보하고 자리를 비켜줍니다. 帰るか。帰る。 그렇게 함께 돌아온 두 사람. 사유의 부름에 요시다가 돌아보니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사유. 사유는 그 상태로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듣지 않는 요시다. 하지만 사유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장난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야기를 들어주려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보고 요시다가 흥분하는지를 묻는 사유. エッチしたい。 그 말에 요시다는 화를 내지만 이전 남자들은 다 자신의 몸을 원했다며 정말로 그저 흥분되지 않는 것인지 재차 묻는 사유. するよ。これだけされて興奮しない男がいると思うのか。 그제서야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유. 가출 후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고생을 거두는 건 누구에게나 엄청난 디메리트였고 사유는 그만큼 메리트를 줘야 하겠구나 생각했죠. それでそのメリットっていうのはお前の体ってことにしたのか。 처음엔 싫었지만 지금껏 누구에게도 기대맞지 못했던 사유에게 자신의 몸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유.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결국 그 사람에게 디메리트가 커지면 버려지는 생활의 반복이었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을 살게 해주고 패만 키치는데도 너무나 상냥한 요시다에게 버려지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다 불안해졌다는 사유. 吉田さんが嫌じゃないんだったらさ、私のこと抱いてよ。 요시다가 현재의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유. 요시다는 그런 사유를 강하게 끌어안더니 말합니다. 俺はお前に恋していない。だから答えてやる。嫌だ。断る。わかったか。 결국 요시다의 말을 듣고 옷을 입는 사유. 하지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을 사유에게 요시다는 말합니다. さゆが家にいてくれるだけで俺の生活はかなり楽しいものになったよ。 사유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집이 즐거워지고 빨리 돌아오고 싶어진다는 요시다. だから俺はお前にどうこうしてほしいってわけじゃねえんだよな。俺はみっともなくて寂しいおっさんだから。 사유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요시다가 이제는 사유와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お前が帰りたいって思えるようになるまででいいからさ、ここにいてくれないか。 사유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요시다. 지금까지 사유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ありがとう。かわいそうだから一緒にいてあげる。ああ、そうしてくれ。 어느 날 저녁 吉田さん、バイトをさせてください。いいぞ。 이전화에서 요시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사유가 이제는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사유가 하고자 하는 알바는 편의점. 비슷한 나이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友達できるといいな。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사유. 편의점 알바 선배는 사유와 동갑의 갸루 컨셉인 유키 아사미. 아사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방 사유와 친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유가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言い方的に家族じゃない系？彼氏と同居的な？いやいや、彼氏じゃないよ。前からよくしてくれるお兄さんみたいな人で。 사유도 참 거짓말을 못하네요. 어쨌든 사유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는 아사미. 今日で一緒。うん？ 결국 요시다에게 보내지는 통보 문자.
了解と。さゆちゃんですか？ 미시마에게도 사유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마친 모양이네요. 그렇게 미시마와 요시다가 노닥거리는 모습이 또 신경 쓰이는 고토 아이리 누님. 아무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요시다. ああ、うちあさみって言います。気軽に呼び捨てにして OK だから。やろー。 허락 없이 집에 다른 사람 데려온 건 잘못이지만 뒤에서 손모으고 있는 사유가 귀여우니 화내지 않고 넘어가는 요시다. 그 후 이어지는 아사미의 신문 타임.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 동생 같은 사이라고 대답하지만 급조한 설정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죠. 大層なもん積んだのかな。俺はただ 얼떨결에 사유와의 첫 만남을 사실대로 말할 뻔한 요시다는 멘붕하는데 다행히 사유의 서포트로 얼버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셋이서 함께하는 식사 시간. 아사미는 요시다가 얼버무리는 것을 이미 눈치챈 듯하지만 요시다와 있으면서 진심으로 웃는 사유를 보고 나름대로 납득한 모양입니다. 그보다 별거 아닌 식사와 대화에도 크게 호들갑을 떠는 아사미의 행동이 신경 쓰이는데 아무튼 식사가 끝이 나고 아사미는 돌아가야 할 시간. 시간도 늦었으니 요시다에게 바래다 주길 부탁하는데 うちみたいな美少女をエスコートできるせっかくのチャンスだよ。 따라 나서려는 사유를 막는 걸 보니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아사미는 본격적으로 요시다에게 사유와의 관계를 묻는데요. 正直に話していいんだぞ。 이 말에 요시다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아사미도 진지하게 대답을 기다립니다. 俺と左右は 그 후에도 긴 정막이 이어지지만 요시다를 재촉하지 않는 아사미. 左右の言ったことがあいつなりの事実なんだと思う。 진실이 무엇이든 사유가 그렇게 말한다면 타인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요시다. それにあいつの隠したがっていることを俺が勝手に言うのは正しくないと思う。 요시다의 진심 어린 배려의 말에 결국 모든 의심을 거두는 아사미. 다가오는 사람은 골라도 만날 사람은 고를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아사미. 혹시 아사미도 사유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今更だけど今日は押しかけてごめん。 그런 아사미에게 앞으로도 종종 놀러오라고 말해주는 요시다. 左右の相手してやってくれ。 아사미는 보호자인 마냥 말하는 요시다에게 한 가지 조언해주는데 さゆちゃぞ、笑顔の使い分けめっちゃうまいから気をつけてあげて。 아사미가 오늘 처음 본 사유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그 후 언제나처럼 근무 중인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사유에게 귀가 문자를 날리려는데 吉田くん。後藤さん。 그렇게 요시다를 불러내는 아이리 누님과 야근 커피 같이 마시려다 이를 목격하는 미시마. 아이리 누님과 둘이 만날 때마다 오는 고깃집. 요시다는 전과 달리 이번엔 사유에게 잘 연락해두는데요. 아사미에게 들었던 조언 때문에 유난히 더 사유가 신경 쓰였던 요시다는 바로 아이리 누님에게 용건을 묻습니다. 누님의 용건은 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요시다가 달라진 데에 대한 이유였네요. 요시다가 출장도 거부하고 업무 중 폰까지 만지니 더 신경 쓰였던 거죠. 이에 도대체 왜 자신의 동향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냐고 되묻는 요시다. 答えてくれないなら俺も後藤さんの質問には答えません。 아이리 누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私が吉田くんのことを。好きだからよ。 아니 누님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한편 그 시각 사유는 모처럼 요리가 잘 되어 요시다에게 알리려다 좀 전에 요시다가 보내둔 문자를 확인합니다. 아이리 누님과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요시다의 문자. 아무렇지 않은 듯 답신을 보내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유. 다시 요시다가 있는 고깃집. 아이리 누님의 고백을 믿을 수 없다는 요시다. いやだって彼氏がいるって5年前から付き合ってるって。 역시 남자친구는 거짓말이었다는 아이리 누님. 하지만 이어지는 변명은 가관인데요. 今首を縦に振って付き合ってもきっとうまくいか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たの。 그래서 얼떨결에 남친이 있다고 했다는 누님. 당연히 요시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데 누님의 고집도 상당하네요. どうすれば信じてくれるの？ 절실해 보이는 누님에게 요시다는 말하죠. なら俺とやれますか。 내뱉고 아차 싶어 주워 담으려는 요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줬죠. 処女だけどいいの？
막장으로 치닫는 전개에 급하게 실언을 사과하는 요시다. 하지만 누님의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네요. 吉田君が望むなら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も。 누님의 폭주를 겨우 말린 요시다는 말합니다. 待ちます。ただもう俺は今後一切後藤さんに告白しません。その時が来たらあなたから告白してください。 정말로 자신을 좋아한다면 이번엔 고토씨가 자신의 입장이 되어달라는 요시다. わかった。いつかはわからないけど今度は私から告白する。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私は答えたわよ。次は吉田君ね。 다시 요시다의 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사유. 분명 맛있게 만들어진 요리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런 사유에게 떠오르는 기억. さゆちゃん。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사유. 도대체 사유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런 때에 곁에 없는 요시다를 아쉬워하는데 また人のせいだ。本当何も変わってない。 그때 날아온 요시다의 문자. 連れて帰る。ここにお父さんを。 이에 절망감에 빠지는 사유. そっか。また捨てられちゃうんだ。 하지만 상황은 사유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 전화 갑작스럽게 사유에게 전해진 요시다의 문자. 요시다와의 대화로 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아이리 누님이 사유를 만나러 온다는 문자였죠. こんばんは。さゆちゃん。後藤です。 그렇게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유가 요시다의 집에 오게 된 경위를 알게 되는 누님. 사유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누님은 일단 가벼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보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사유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정적이었고 결국 이야기는 이어지지 못했죠. 이에 아이리 누님은 요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사유에게 말합니다. ねえさゆちゃん。はい。少し二人でお話がしたいのだけど。 평소 아이리 누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던 사유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둘만 남는 것에 요시다는 걱정을 하지만 요시다를 안심시키고 마음을 다잡는 사유. 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나이, 출신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사유. 하지만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누님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만 けれどね、一つだけはっきりとさせ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あるの。あなた、いつまでここにいる気？ 한편 자리를 비우는 겸 심부름 가는 요시다의 앞에 나타나는 미시마. 이전화 함께 나가던 누님과 요시다를 쫓아온 모양이네요. 어째선지 오늘 요시다의 집에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데 先輩、お買い物私もついてっていいですか？は？ 다시 요시다의 집. 물음에 답하지 않는 사유. 누님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中学生、高校生って特別なのよ。どうやったってあなたは女子高生としか認識されないの。吉田君が許したとしても社会は許してくれないのよ。 요시다와 사유의 지금 상황에 대해 사회인으로서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누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어느새 풀어진 사유의 얼굴. 私、本当は誰かに逃げるなってそう言ってほし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집으로부터 도망치고 다른 모든 일로부터 눈을 돌리고 살았던 사유지만 사실은 누군가 길에서 어긋난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붙잡아준 누님에게 사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요시다의 집에 오기 전 다른 남자의 집에서의 생활과 함께 그런 자신을 요시다가 혼내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긋난 길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붙잡아준 사람이 요시다라는 것이었죠. よかったね。落ち着ける場所が見つかって。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는 누님. 이에 사유는 대답합니다. 過去のこととしっかり向き合って必ずここを出て元いた場所に帰ります。自分のためにも吉田さんのためにも。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사유인데 도대체 부모님들은 뭐 했는지. 최선을 다해 의지를 표현한 사유를 안아주며 누님은 말합니다. 向き合うべきものとは向き合って甘える時は甘えて目いっぱい高校生しなさい。学校に行っても行かなくてもあなたはちゃんと高校生なんだから。 한편 장보기를 마치고 나온 요시다 일행. 그런데 미시마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입니다. もし私が今日吉田さんの家に泊め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泊めてくれますか？ 역시나 회사에서 요시다와 아이리 누님의 상태가 신경 쓰여 그때부터 음식점을 시작해 이곳까지 계속 따라왔다는 미시마. いるんでしょ？今後藤さんが家に。 아무래도 아이리 누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집에 초대한 줄로 아는 모양이네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시 요시다의 집. 누님의 품에 안겨 감정을 토해낸 사유가 이번엔 누님에게 질문합니다. 後藤さんって吉田さんのこと好きなんですか？ 누님은 계속 말을 돌리며 대답을 피하지만 진지한 사유의 모습에 결국 대답해줍니다. 好きよ。彼以外眼中にないもの。 누님의 대답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사유. 하지만 역시나 응원해줄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소극적이네요. 그 시각 미시마에게 오늘 일에 대한 설명을 마친 요시다. 미시마는 좋아하는 여자가 집에 오는데도 사유가 집에 머무는 것을 우선하는 요시다의 행동에 의문을 갖습니다. なんでですか？ずっと思い続けてる相手と素性の知らない女子高生なんて比べるまでもないじゃないですか。 아무래도 요시다 이시기가 누님이 집에 온 이유가 사유 때문이라는 설명은 빼먹은 모양이네요. 결국 그렇게 오해한 미시마는 나아가 요시다의 누님에 대한 마음마저 의심합니다. もうそれって恋じゃ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もしくはさゆちゃんへの気持ちが恋に変わってるとか。 자신 또한 요시다 군을 좋아하기에 오히려 그에게 모진 말을 내뱉는 미시마. あんまりいい人すぎると本当に欲しいものが手に入らなくなっちゃいますよ。 그 말을 끝으로 미시마는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해 요시다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요시다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새 친해진 누님과 사유. 吉田さんどう？おう。まあありなんじゃないか。 이쁘다는 칭찬도 제대로 못하는 요시다를 놀리는 두 사람이지만 친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 그저 만족스러운 요시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님은 요시다에게 당부합니다. しっかりあの子のこと見てあげてね。もちろんそのつもりですよ。中途半端な気持ちで女子高生なんて家に置けないです。 그런 요시다에게 한 가지 더 조언해주는 누님. 不安定で自分のことなんて全く分かってない女の子なんだから突然どんな感情が暴れ出してもおかしくないわよ。 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요시다라며 믿을만하다고 말해주는 누님. 応援してるから仕事のこともさゆちゃんのこともね。 그렇게 사유의 엄마, 아빠가 된 두 사람을 끝으로 이번 화가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엔딩 후 보이는 사유의 알바처인 편의점. 아사미와 한 알바생이 함께 일하면서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その子女子高生なんだ。そうそう言っとくけどどちゃくそ可愛いから。 근데 남자 알바생 뭔가 수상한데. もし手出したりしたらブチギレすっからね。 아르바이트를 위해 편의점에 온 사유. 자신과 교대할 이전 근무자의 야구치 쿄우야라는 이름에 기시감을 느끼는데 때마침 인사를 위해 사유에게 다가오는 쿄우야. みゆきちゃん？みゆきちゃんだよね。 미유키는 예전 사유가 다른 남자들의 집을 전전했던 당시 사용했던 가명이었죠. 잘못 본 거라며 부정하는 사유. 하지만 僕は一回抱いた女の子は忘れないよ。 어휴 잘났다 이 새끼야. 그때 나타나는 아사미. 뭐 좋은 일이라고 자신과 사유가 예전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말하는 쿄우야.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운 사유는 필사적으로 쿄우야를 막는데 다행히 눈치 빠른 아사미가 이를 캐치했네요. 이후 아사미와 둘만 남은 사유는 주저하며 아사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하는데 いいよ。いいよ。無理に話さなくて。今言いたくないこと言いたくない人に話す必要なんてないじゃん。 아사미의 배려로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퇴근 시간까지 사유를 기다린 쿄우야.
사유의 현재 생활에 관심을 보이는데 당연히 사유는 쿄우야를 경계하며 대화를 거부하지만 그런 사유를 붙잡으며 쿄우야는 말합니다. 今みゆきちゃんが泊まってる家に行ってみたいなって。 이를 거절하는 사유에게 협박까지 하는데요. 家に連れて行ってくれたらみゆきちゃんとの昔の話はあさみちゃんにも店長にも黙っておいてあげるよ。 자신의 일들이 밝혀지면 요시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한 사유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요시다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낸 채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처음엔 얌전히 대화만 하던 쿄우야, 요시다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데 だからその人とやってないの？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쿄우야. 이를 사유는 있는 힘껏 저항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힘으로 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차라리 요시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순응하려 하는데 그때 문을 열고 나타나는 요시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도 한데 이 상황에도 사유를 배려해줍니다. こいつはお前の彼氏か。つまみ出していいか。 그렇게 요시다는 쿄우야를 내쫓지만 너무나 당당한 쿄우야의 태도. 애초에 자신이 나서서 묶는 대가로 몸을 내주던 애인데 뭐가 문제냐며 요시다를 몰아붙이죠. ああそっか。あんたあの子を救った気になって気持ちよくなってるってわけか。俺は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에 답하지 못하는 요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사유를 지키겠다는 요시다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네요. 俺はああいつにおかしな価値観を埋め込んでいく大人の一人に絶対になりたくない。 정의감 넘치는 요시다의 말에 질린 쿄우야는 결국 앞으로 사유를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지만 이번 일로 사유가 겪어왔던 지난 날들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음을 알게 된 요시다. 俺があいつを救って何がいけないんだよ。俺にやるなって言うならお前らがやればよかっただろ。 이후 집으로 들어온 요시다. 사유는 예전엔 거부감 없이 쿄우야에게 몸을 내줬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일을 당할 뻔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운데 いいんだ。それが普通なんだ。お前は間違ってない。よく拒んだな。偉いよ。 하지만 심한 일을 당할 뻔한 자신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요시다를 걱정하는 사유. 頼むから。お前はもっと自分のことだけ考えてくれよ。お前自身が自分のこと大切にしなかったら誰もお前のこと守れないだろう。 사유가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지내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요시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유를 위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유가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고. ありがとう。頑張るよ。 다음날 편의점. 멍 때리는 사유를 걱정한 아사미가 쿄우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역시나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사유. 最初そのそういうとこほんと嫌い。 그 길로 쿄우야에게 찾아가 따지는 아사미. 그런 아사미에게 사유와의 예전 관계만 숨기고 모두 사실대로 말하는 쿄우야. さゆちゃんに謝って。え謝って。あ分かった謝れよ謝れ。 그렇게 뺨 맞고 사유에게 정중히 사과도 하는 쿄우야. 사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쿄우야가 자신과의 관계를 아사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だって家に連れて行ってくれたら昔のことは話さないって約束だったでしょ。 어제 저녁 협박처럼 말했던 것을 정말 약속인 양 지키고 있던 쿄우야. 미친놈이지만 이상한 놈이기도 했네요. 아사미가 대신 화내주기도 했겠다 용서할 순 없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가주는 사유. 쿄우야도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줍니다.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여운을 느끼는 사유. 吉田さんとあさみが守ってくれたんだ。 알바가 끝나고 돌아가는 사유에게 도착하는 요시다의 문자. 당직 근무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어제 일 때문인지 사유를 걱정하는 요시다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있네요. 이에 사유가 걱정된 아사미가 함께 있기로 하며 요시다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그렇게 숙박용품을 챙기러 아사미의 집으로 갔는데 뭔가 으리으리한 아사미의 집. 알고 보니 아사미의 아버님은 정치인에 어머님은 변호사라네요. 아무튼 그 후 사유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아사미의 말에 둘이 함께 향하는데 ねえあさみ、ん？私
北海道から来たんだ。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나서주는 아사미를 믿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유. 아사미는 그런 사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도착한 아사미의 비밀 장소. 아사미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 넓은 집에 방치되었던 아사미.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자 갸루처럼 꾸며도 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다 부모님과 크게 싸운 어느 날 아버지가 데려와 준 이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ちゃんと一人一人歴史があって未来があって精一杯やれる範囲で生きてるんだなって。 그렇기에 사유가 지금껏 겪어온 모든 일에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는 아사미. 고난을 딛고 쉬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유를 칭찬하며 가끔씩은 쉬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歩いてきたんだからさ、きっと歩いて戻れるよ。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요시다. 이전 쿄우야가 온 날 제때 지켜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守ってくれたよ。 지금껏 괴로운 일들에서 벗어나고자 도망치고 또 도망쳐왔지만 요시다와 생활하면서 보호받으며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까지 도망칠까가 아니라 어디로 향할까를 생각할 거라는 사유. 俺もお前が前向いて元の生活に戻れるように本気で手伝うよ。だから頑張れ。危ねえ。 언제나와 같은 사유의 알바 시간. 매일 아사미와 같이 일하고 함께 집에 가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また止まってる。 최근 들어 편의점 주변을 어슬렁대는 쩌리 한 명.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데 잠시 후 요시다의 집. 공부 중 갑자기 오만상을 찌푸리며 한 가지 문제를 가리키는 아사미. 豊太郎が防戦 A のように言ったのはなぜか。以下の選択肢の中から正しいものを選べ。 작중 도요타로가 A로 간 이유는 언급되지 않는데 출제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이런 문제가 너무 싫다는 아사미. けど受験はやんなきゃだし、うちの明るい未来がかかってるしな。 그런 아사미를 보며 이전 요시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는 사유. どこまで逃げるかじゃなくて、どこに向かうのかちゃんと考える。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해졌지만 그 이후의 미래는 전혀 떠오르지 않죠. 고민하는 사유를 걱정하는 아사미. 사유는 저녁 메뉴를 고민한 거라며 얼버무리는데 ならあれじゃね？ん？受験の時期にさ、めっちゃうちのコンビニに入るお弁当あんの。 한편 요시다네 회사. 이제는 농땡이가 패시브가 된 요시다. 와 그의 연락처가 갖고 싶은 미시마. 吉田くん。なんでしょ 고백 사건과 사유의 일로 여유만만한 아이리 누님이 미시마는 신경 쓰이네요. 後藤さん、今日お昼ご飯一緒にどうですか？はい。 그렇게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두 사람. 미시마는 누님에게 최근 요시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데 역시나 바로는 대답해주지 않는 누님. 後藤さんも知ってますよね。さゆちゃんのことでしょ。 너무나 덤덤한 누님에게 미시마는 요시다와 사유의 관계가 이성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냐고 묻지만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누님. 억지로 상황을 비틀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데 혹시 이전에도 그랬던 과거가 있어 요시다를 좋아함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자신이 하는 노력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미시마는 결국 흥분하네요. それって結局怖がってるだけですよね。私は手に入ったかもしれない結果が何もしなかったせいでどこかへ消えてしまう方がよっぽど怖いです。 미시마의 젊은 패기는 매력적이지만 다 보는 데서 그것도 상사한테 소리치면 안 되죠. 그래도 쿨하게 용서하는 누님.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미시마가 귀엽게만 보이나 보네요. 三島さんって可愛い。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퇴근하는 요시다에게 도착하는 사유의 문자. 와 요시다를 따라 나온 미시마. 映画見に行きません？はそんなあからさまに嫌そうな顔しないでください。 하지만 요시다의 우선순위 1순위는 사유.
결국 영화는 포기하고 이전부터 갖고 싶었던 요시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합니다. 사유나 아이리 누님에게는 알려줬던 빌미로 조금은 억지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지만 자기는 재미있지도 않고 용건 없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연락처를 알아 뭐에 쓰냐며 미시마의 속을 긁는 요시다. つまり自分には特に理由もなく連絡先を交換してもらうほどの魅力はないみたいなことが言いたいわけですか？ 요시다가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우선시한다는 미시마. 확실히 전에도 그런 버릇 때문에 사유가 불안함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었죠. 結局自分の思うようにしか行動してないのにそれを相手のためだと思い込んでるのは吉田先輩の悪い癖だと思います。 억지로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냐며 호소하는 미시마. お前の気持ちってなんだよ。 지금껏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전혀 전해지지 않은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는데 だから私は吉田先輩のことが好きなんですよ。 그래도 별 반응 없는 요시다의 모습에 연락처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간 요시다. 사유가 카츠동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낮에 아사미가 수험생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줬었다는데 おう、2月とか？受験に勝つためらしいよ。 그렇게 사유와 함께 밥을 먹는 중 미시마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는 요시다. 今まで左右のことを思っていろいろ選択してきた。してきているつもりだったが、もしかして俺は俺のしたいようにしてきただけだったのか。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열심히 청소하는 사유. 알바 때문에 소홀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데 이에 요시다가 사유를 도와 집안일을 하려 하지만 그를 막는 사유. 결국 ダメ。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左右。雑巾。 아, 저런 걸레색. 이 요시다의 흥분을 시켜주었네요. 그래도 아래쪽의 흥분은 덜 식었나봐요. あ、ついでにシャワーした方がいいよ。寝癖すごいから。マジ？マジ。 사유의 당황한 얼굴 귀엽습니다. 요시다가 샤워를 하러 가고서야 겨우 안정을 찾는 사유. 이후 집 정리 중 한 상자를 찾아내는데요. 털털한 요시다의 어머님. 아무튼 그 안에는 요시다의 졸업 앨범이 있었는데 고딩 땐 빡빡이었던 요시다. 그리고 미모의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彼女？まあ。 학창시절 모두가 동경하는 선배였다고 말하는 요시다. 先輩。後藤さんといいこの人といい。吉田さんは年上美人が好きなんだね。 그렇게 얘기를 하다 전 여친이 했던 한 가지 말을 떠올리는데 자신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전 여친의 말. 하지만 좋아하니까 소중히 여기고 가능하면 내 손으로 행복하게 웃게 해주고 싶어지는 게 아니냐며 사유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じゃあ私のことは。 자신도 모르게 요시다가 자신에게 상냥한 것도 자신을 좋아해서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사유. 결국 답은 듣지 못하고 요시다의 담배를 지적하며 말을 돌리지만 겸연쩍게 웃는 요시다를 보며 이미 자신의 마음은 깨달은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사유가 일하는 편의점. 아사미는 휴식 시간, 쿄우야와 동반 근무 중인 사유. 최근 보이던 승용차가 또 왔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내리네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숨는 사유. 이에 쿄우야는 그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에 사유를 몰래 사무실로 숨겨줍니다. 이후 편의점에 들어와 명함을 내미는 남자. 바로 사유의 친오빠였네요. 아직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찾으러 온 오빠의 모습에 초조해하는 사유. 다행히 쿄우야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그를 돌려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 책은 감시되어 왔었으니 앞으로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心のどこかで帰るタイミングは自分で決めるものだって思ってた。でもそうじゃないんだ。
이전화 자신을 찾고 있는 오빠의 등장으로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사유. 하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유는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데 하필이면 이런 날에 요시다는 야근이네요. 吉田さん 잠시 후 저녁장을 보고 나오는 사유. 오빠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다행히 미시마였네요. 오늘도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미시마. 사유는 미시마와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더니 무언가를 발견하고 미시마의 뒤로 숨는데 역시나 오빠였네요. 이에 미시마는 사유가 들키지 않도록 노래방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미시마에게 감사를 표한 후 휴대폰을 바라보는 사유. 吉田さんに連絡しようかなって思って 하지만 연락할 내용을 망설이는 사유. 미시마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사유는 최근 일로 과하게 걱정하고 있는 요시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기가 미안하죠. 이를 눈치챘는지 요시다가 걱정하지 않도록 대신 문자를 보내주는 미시마. 그 시각 요시다의 회사. 마침 요시다의 일이 끝나고 도착하는 미시마의 문자. 盛り上がってるとか意味わかんねえんだけど。 다시 사유가 있는 노래방. 제대로 노래방을 즐기고 있는 미시마. 잠시 앉아 쉬더니 사유에게 낮의 일을 묻지만 쉬이 대답하지 못하는 사유. 이에 미시마는 자세한 사정은 캐묻지 않지만 쫓기고 있음에도 느긋하게 장보고 있던 사유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追われちゃってるってことはもう猶予はほとんどないってことだよ 사유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람들과 사유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출한 목적과 의의가 달성되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미시마. 또한 서로 정신적 의존 대상이 되어버린 요시다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ごめん答えなくていいよちょっと意地悪な言い方しちゃった 이후 차분하게 다시 한 가지 조언해주는 미시마. 今しか会えない人がいて今しかできないことがあるよだからあなたが今したいことをあなたが本気で考えなきゃ 그때 등장하는 요시다. 우연히 만나 함께 노래방에 왔다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안심하는데 じゃあ帰るぞ。 평소 자신에게 보여주던 시큰둥한 모습과는 달리 사유에게 너무나도 다정한 요시다의 모습. 금세 표정을 숨기고 웃는 얼굴로 두 사람을 보내는 미시마지만 두 사람이 떠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私にしてくれない私だって先輩のこと好きなのに誰にも負けないくらい好きなのに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사유는 미시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요시다에게 지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묻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 눈에 뜨인 여름축제 전단지. 行きたいか？でも 언제나처럼 폐를 끼칠 수 없다 생각해 거절하려던 사유. あなたが今したいことをあなたが本気で考えなきゃうん行きたいな吉田さんと夏祭り 그렇게 축제를 위해 유카타로 갈아입은 사유. 그런데 요시다야 어디 보니? 축제장에 가는 길 내내 사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요시다. 이에 큰 소리로 요시다를 불러 고개를 돌리는 사유. 두 팔을 벌리며 자신의 유카타 모습을 보여주는데 ねえ浴衣どう 綺麗だ。 최근 들어 사유에게 감정 표현이 거침없는 요시다. 그렇게 꽁냥한 분위기가 될 뻔하지만 꼬맹이들이 방해하네요. 결국 다시 축제를 즐기러 가는 두 사람. 아까 꼬맹이들이 들고 가던 솜사탕을 사러 왔는데 솜사탕 값을 내려는 사유를 막아서는 요시다. 買ってやるって。いいよ自分で買えるよそういう問題じゃなくて、これくらいのものを俺が。あ、結局自分の思うようにしか行動してないのにそれを相手のためだと思い込んでるのは吉田先輩の悪い癖だと思います 자신이 어른이니 당연한 듯 이것저것 사유에게 사줘왔던 요시다. 하지만 늘 받기만 하고 돌려줄 수 없는 사유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なるほどな。いいんだよ。俺が買ってやりたいんだ。 아무튼 어렸을 적부터 제대로 축제를 즐겨본 적이 없어 솜사탕을 처음 먹어본다는 사유. 자신을 축제에 데려와준 요시다에게 답례라며 솜사탕을 내밉니다. はいあーんあ
그때 갑자기 뛰어드는 꼬맹이. 덕분에 손도 잡아봅니다. 얼떨결에 잡은 손에 당황하는 요시다. 사유가 한 발 먼저 용기를 내네요. これならはぐれないし一石二鳥だね。 그 후 시작되는 불꽃놀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요시다는 생각합니다. きっと左右がいなけりゃ俺も来てなかったな。 그렇게 사유를 만나지 않았다면 있었을 많은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요시다. 퇴근하는 자신을 맞아줄 사람도 없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으며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였을 일상들. 잠시 후 폭죽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요시다. 그런데 곁에 사유가 없네요. 左右左右吉田さんどうしたの？ゴミ捨てに行くねって言ったよね。 불꽃놀이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사유의 이야기를 못 들었던 요시다. 사유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요시다에게 다가와 다시 손을 잡네요. 자신이 없어진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요시다의 모습에 왠지 기쁜 사유. 吉田さん、私がいなくなったらあんなに焦っちゃうんだ。そうだな。 불꽃놀이의 경치와 분위기에 취했는지 계속해서 본심을 내뱉는 요시다. なあお前本当に帰るのか？ 급하게 얼버무리는 요시다. 그런 요시다에게 사유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출한 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계속 가명을 써왔지만 요시다의 물음에는 어째선지 본명으로 대답했고 이제는 도망치는 것도 끝이겠다 생각했었다는 이야기였죠. なんであんなこと聞いたの？吉田さんは私に帰ってほしくないの？ 자신을 보호해주고 아픈 과거와 맞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도록 도와준 소중한 사람. 하지만 그렇기에 그런 소중한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었죠. やっぱ帰るべきだ。そうだね。 이어 사유는 요시다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혹여 자신이 여고생이 아니었더라도 요시다가 자신을 도와줬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それと同じでさ、私も吉田さんがおひげのサラリーマンじゃなくても。 좋아했을 거라는 말은 속으로 삼키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사유.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네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울리는 초인종. 결국 요시다의 집을 찾아낸 사유의 오빠. 私荻原一茶と申します。サイを引き取りに来ました。 이전화 결국 요시다의 집을 찾아온 사유의 오빠인 오기와라 이사. 사유에게 지금 당장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유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도 아니고 홋카이도에서 먼 곳인 도쿄까지 온 사유를 걱정하는 이사. ろくでもないやつにかくまわれたらどうするつもりなんだ。それは吉田さんはいい人だから。 지금까지의 생활로 사유는 요시다를 믿지만 이사에겐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이죠. 大人は子供と違っていくらでもいい人のふりができるんだぞ。吉田さんはそんな人じゃない。私に文句を言うのに吉田さんを利用しないで。 잠시 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사를 집으로 들이는 두 사람. 確認ですが、二人の間にやましい関係はないってば。 대답을 듣고는 그간 사유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 정중히 감사를 표하는 이사. 이어 어머니가 걱정한다며 다시 사유에게 돌아가자 청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할 리 없다며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묻는 사유. 사실 사유가 가출한 일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사유의 어머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사유가 등교 거부해 방에 틀어박혀 있다 거짓말을 했고 결국 사유를 감금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게 된 거죠. その誤解を解くために戻ってこいってことね。 이유는 어쨌든 어머니가 찾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이사. せめて数日の猶予をもらうことはできませんか？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유를 위해 유예 기간을 청하는 요시다. 이에 고민하던 이사는 잠시 사유하고만 이야기하기를 부탁하죠. 그렇게 이사가 먼저 차로 돌아가고 외출 준비를 하는 사유. 급작스럽게 가까워진 이별의 순간에 두려움을 내비치는데 怖いのは俺も一緒だよ。だから大丈夫。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하며 격려해주는 요시다의 모습에 용기를 내어 오빠와 이야기하러 나가는 사유. 하지만 요시다의 마음속도 편치만은 않네요.
한편 대화 중인 이사와 사유. 사유가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을까 걱정했지만 좀 전 대화들로 요시다의 사유에 대한 진심을 느끼고 조금은 안심하게 되었다는 이사. 현재 집안의 상황들을 사유에게 찬찬히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있던 어느 사건과 사유의 가출로 인해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사유의 어머니.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라도 돌아와 줬음 한다네요. 僕も最大限サポートする。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 도망치듯 집을 나온 사유. 하지만 도망쳐온 곳에서도 결국 혼자임에 괴로움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 만난 요시다가 자신을 붙잡아주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자신으로 있을 것인지 이곳에서 어떠한 것을 얻어갈 것인지 온 힘을 다해 생각해야 한다고. その答えが分かるまで帰りたくない。 과거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는 사유를 보고 이사는 일주일 동안은 부모님께 사유를 찾지 못했다 말하겠다고 하죠. それって。 1週間じっくり考えたらいいってことだよ。 잠시 후 사유의 연락을 받고 요시다의 집을 찾아온 아사미. 진지한 문자 내용에 약간 긴장한 듯 보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 사유는 오빠의 배려로 얻게 된 일주일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려 한다고 의지를 보입니다. だから2人に聞いてほしいの。私の今までのこと。 그렇게 시작되는 사유의 과거 이야기. 예전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 매사에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던 사유. 그렇기에 다가오는 친구도 없었고 사유 또한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さゆちゃん、お昼一緒していい？いいけど。 그렇게 다가온 친구의 이름은 유코. 먼저 다가와준 유코 덕분에 사유의 일상은 활기를 찾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유코. 사유는 그런 유코를 진심으로 위로해주지만 優子？ 알고 보니 얼마 전 사유가 고백을 거절한 남학생을 좋아하는 여학생 그룹이 유코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でもそれなら私がターゲットになるはずでしょ。 하지만 까내리기에 사유는 용모 단정하고 품행이 바르기에 더 쉽게 까내릴 수 있는 수수한 외모의 유코가 타겟이 된 거랍니다. 이에 사유는 분노하며 유코와 함께 대항해 나가기로 하지만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괴롭힘. 그러던 어느 날 何してるの？優子。さゆちゃん。 사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유의 아름다운 외모를 동경해왔다는 유코. 그렇기에 문득 다가가 버렸고 자신과는 다른 아름다운 미소를 보는 게 즐거웠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유가 자신을 걱정하느라 이제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そりゃそうだよ。友達のことだもん。ありがとう。でもね、私はそれが何より辛かった。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동경하던 사유를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코. 충격을 받은 사유는 집에 틀어박히고 연일 찾아오는 기자들 때문에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죠. 이에 사유는 마음을 추스르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을 사과하지만 평소 능력 있는 사유의 오빠와 평범한 사유를 비교해대던 사유의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まさか本当はあなたが殺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ね。 가장 소중했던 유일한 친구의 죽음에 믿었던 가족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 결국 사유는 그 길로 가출을 결심하는데 우연히 마주친 이사는 일단 사유를 붙잡지만 사유에게 사정을 듣고는 30만 엔을 건네주며 돈이 다 떨어지면 돌아오라는 당부를 한 채 사유의 결정을 존중해줍니다. 今まで辛かったろ。しばらく休んでおいで。 하지만 가출한 후에도 사유의 고독감은 충족되지 못했고 허무함과 비참함만이 남아 오빠의 배려마저 동정심으로만 느껴졌죠. 그렇게 돈도 다 쓰게 될 쯤엔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난 남성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하며 요시다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사유의 이야기. さゆちゃんさ、やっぱりここまで頑張ってきたんだね。偉いじゃんな。
유일한 친구의 자살과 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힘을 내어 여기까지 달려온 사유를 다독여주는 아사미. 그렇게 울다 지친 사유를 재우고 요시다에게 앞으로의 일을 묻지만 가족끼리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소극적인 요시다. べきとかべきじゃないとかじゃなくて、吉田っちがさゆちゃんをどうしたいかってこと。俺がどうしたいかか。 이전화에서 사유의 오빠와 만났던 일을 하시모토와 미시마에게 털어놓는 요시다. これで健全な状態に戻るならさゆちゃんにとっても吉田にとっても良かったのかもっていう顔ではないか。 사유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시다는 사유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하죠. でもそのお兄さんってのはさゆちゃんの味方でいてくれるんだろ。なら任せるしかないさ。 자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유가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요시다를 기다리고 있는 사유의 오빠. 先日は大変失礼なことを申し上げてしまいました。お詫びいたします。 요시다와의 첫 대면 당시 했던 이사의 행동들, 오빠로서 어쩌면 당연했을 행동임에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 이사는 요시다가 어째서 생판 남인 사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었나 묻는데요. そうか。 지금껏 자신조차 왜 사유가 신경 쓰이고 보호해주고 싶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요시다. 結局はあいつが可愛かったからなんだと思います。 요시다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이사는 조심스레 사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기와라 식품이라는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유의 아버지는 상당한 호색가였죠. 母が左右を身ごもる頃には父の興味は別の女性に移っていたそうで、父は母に中絶を求めました。 아이 때문에라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어머니는 사유를 낳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가족의 곁을 떠났고 그렇게 사유의 존재는 어머니께 실패한 사랑의 증거처럼 되어버린 거죠. 때문에 어머니는 사유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やはり子供には親の愛が必要なんです。 그렇기에 지금껏 사유를 보호해주고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준 요시다에게 이사는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표합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요시다. 사유에게 이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お前のこと本当に大事にしてくれてるんだなって思ったよ。すごく大切にしてくれてる。 그런 오빠가 있지만 역시나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유. でもね、帰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分かってるから覚悟を決めるん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はいこれ。なんだ。 자신이 없는 때를 대비해 간단 요리 레시피를 적어둔 사유. 그렇게 곧 있을 이별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 후 뭔가에 도망치듯 일에만 몰두하는 요시다. 동료들은 그런 요시다의 모습이 걱정되는데 少しは休憩取った方がいいよ。タバコは吸いに行ってるから。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よ。 그러던 어느 날 요시다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사유. 이전 아사미와 함께 왔던 언덕으로 요시다를 데려옵니다. ここに来た時あさみが話してくれたんだ。 누구에게나 각자의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다던 아사미의 말. あさみはさ、私のひどい過去を肯定してくれたんだ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과거로부터 도망쳤단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유. 그래도 그 도피의 끝에서 요시다를 만났고 지금껏 없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데 でもね、私はここにいたらダメなんだ。 이대로 자신이 계속 과거에서 도망친다면 소중한 요시다와의 만남 또한 그저 도피의 한 모습이 돼버릴 테니 과거를 극복해 요시다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사유. だから応援してよ。 그렇게 사유는 요시다를 위해 용기를 내어 홀로 과거와 맞설 준비를 합니다. 다음날 회사, 내일 사유를 보내야 하는 요시다는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ついていけ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北海道に。はあ。そんなに驚くことですか？
역시나 진취적인 마인드의 미시마. 하지만 요시다는 자신이 어중간하게 돕는 것은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둥 이래저래 이유를 붙여가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그 후 업무 중 요시다에게 걸려오는 아사미의 전화. 사유가 모습을 감추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답니다. おかけになった番号は電波の届かない場所か電源が入っていないまさか 어젯밤 사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았기에 더욱더 사유가 걱정되는 요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 때문인지 사유를 찾으러 가지 못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시모토와 미시마의 서포트로 회사를 조퇴하고 사유를 찾으러 가게 되지만 계속되는 요시다의 소극적인 모습에 짜증이 난 하시모토. 大切なことは自分で気がつかないと手遅れになるぞ。本当はさゆちゃんを一人で返すのは心配なんだろう。 오빠의 등장 이후 계속해서 사유가 보여줬던 불안해하던 모습들, 집안 내의 문제라며 계속해서 한 발 물러나던 요시다지만 그러기엔 이미 사유의 많은 것들에 관여해 왔었죠. それなのにさゆちゃんが一番助けてほしい時には一人で頑張れっていうのはあまりにも無責任じゃないの？ 그때 걸려오는 전화. 後藤さんえ 다행히 별일 없던 사유. 마지막으로 요시다가 다니는 회사가 보고 싶어 몰래 회사로 가 요시다를 기다렸었다네요. 연락이 안 되었던 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라고. 聞いてたよりもずっと可愛い子じゃないか。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마지막 날 밤. 吉田さんそっち行っていい？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해서인지 어리광을 부리는 사유. 요시다는 그런 사유의 어리광을 받아줍니다. 吉田さんがお父さんだったら私もっとまっすぐ育ってたかな。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사유. こんなにもあったかい空間から出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は。 사유가 앞으로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일과 마주하기를 바랬던 요시다지만 눈앞의 작은 소녀는 그 큰 벽을 마주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죠. 俺も北海道に行ってやるよ 결국 사유를 위해 사유의 어머니를 함께 만나러 가주기로 결정하는 요시다. 말하진 않았지만 사유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던 일이었죠. 吉田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俺も北海道に行ってやるよ 그렇게 요시다가 사유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 사유를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아사미. 넘치는 에너지로 사유를 격려해주며 말합니다. じゃあいってらっしゃい。 이별의 안녕이 아닌 다시 만나자는 인사. 재회를 장담할 수 없는 사유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지만 行ってきます。 그렇게 홋카이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 사유는 피곤했는지 잠들어 있고 이사는 사유를 위해 휴가까지 내고 온 요시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잠에서 깨는 사유. 本当に来てくれるの？ 이미 비행기까지 함께 탔지만 아직은 불안한 사유. 하지만 요시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 후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맘껏 즐겨보는데 旅行とかで一度くらいは乗ったことあるかと思ったがそういうのうちはあんまりなかったから。 사유를 벌레 보듯이 하는 어머니가 사유와 여행을 다닐 리가 없죠. 그럼에도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사유의 모습에 요시다는 뭔가를 다짐하는 듯합니다. 잠시 후 홋카이도에 도착한 일행들. 그런데 집이 있는 아사히카와가 아닌 삿포로에 먼저 가야겠다는 이사. 弊社の支社があるんですよ。ちょっとそこに顔を出していきます。 아무 이유 없이 근무처인 도쿄를 벗어날 수는 없기에 지부에서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데 이로 인해 삿포로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요시다와 사유. 인테리어가 꽤 괜찮은 한 카페에 들어옵니다. 사유는 요시다가 카페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엔 카페를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요시다. 俺がこういう場所に通ってそうに見えるか 확실히 평소 회사 집인 요시다가 카페에 다닐 것처럼 보이진 않죠. 左右はどうなんだよ私ほとんど行ったことない。そっか 그 후 메뉴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유의 눈길을 끄는 한 여학생 무리.
さっきの話の続きだけどさ。 예전부터 어머니의 강압으로 인해 방과 후엔 바로 집으로 와야 했고 휴일에도 거의 나갈 수 없어서 카페에는 올 생각도 못했다는 사유. 하지만 가출해서 방황하던 때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고등학생들을 보고 누구나가 평범하게 가는 곳이구나 생각했답니다. だからね、吉田さんと特に用事もないのにカフェに来られたの。なんか嬉しい。美味しいもの飲んでゆったり時間が流れて元気補充できた気がする。ありがとう。 잠시 후 이사가 돌아오고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인 일행들. 左右このまま直接家に向かっていいか？ 마지막까지 사유를 배려하며 의사를 물어주는 이사. 이에 사유는 먼저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学校。 그렇게 늦은 시각,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기 위해 학교로 온 사유. じゃあ行ってくる。 하지만 아직 혼자서 맞서기엔 너무나 두려운데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학교로 들어가지만 이 시간에 학교가 열려 있을 리는 없었죠. これもしかしなくても不法侵入だよな。こんな時間田舎の高校に誰もいないって。それに今まではもっとやばいことしてたじゃん。 확실히 생판 남인 여고생을 집에 들인 일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긴 하죠. 아무튼 그렇게 교내로 침입한 두 사람, 사유가 향해야 할 곳은 당연히 정해져 있었죠. な、行きたい場所って。屋上だよ。 사유의 유일한 친구였던 유우코와의 장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계기가 된 과거와 사유는 지금 맞서려 합니다. 도착한 옥상, 역시나 문은 잠겨 있고 먼저 창문을 통해 혼자 진입하는 사유. 하지만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吉田さん、お願い。 그렇게 함께 옥상으로 나온 두 사람. 사유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이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옥상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네요. もっと早く会ったらよかったのに。 유우코를 앗아간 모든 상황들이 원망스러운 사유. 자신 또한 유우코가 괴롭힘 당하는 상황에서 유우코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마음 약한 아이에게 괴롭힘과 맞서 싸우기를 요구했죠. あの子を追い詰めたのは私なんだ。 친구를 죽게 만든 모든 상황들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사유. 하지만 유우코는 그저 사유를 동경해서 스스로 다가왔고 사유는 그런 유우코를 위해 함께 싸웠을 뿐 결국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던 것뿐이라며 사유를 위로하는 요시다. 私のことを思ってたなら、だったら一緒に生きてほしかった。 하지만 이미 유우코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일. 지난날의 사유를 사유 자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요시다는 말합니다. もういいんだ、左右。笑っててって言われたんだろ。 유우코가 마지막 순간에 사유에게 건넨 마지막 말. 이에 사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을 쏟아냅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사유. 그렇게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유의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모습이 아니었죠. またね、優子。 물론 아직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でもちゃんと向き合う覚悟はできた。 그렇게 말하는 사유는 처음 만난 때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입니다. 그 후 함께 이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 もう家に向かっていいかい？お願いします。 이제는 모든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된 사유. 사유의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자 지금의 자존감 낮은 사유를 잊게 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자신의 등을 밀어주고 지탱해주는 요시다를 위해서 힘을 내는 사유. 하지만 左右を連れ左右。左右。一体どこに行ってたの？
あんたのせいでいらない噂が流れて大変だったのよ。 요시다가 옆에 버젓이 있음에도 가출한 딸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사유의 어머니. 이사가 이를 중재하고 요시다를 소개하지만 가출한 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남자가 어머니의 눈에 곱게 보일 리는 없었죠. 保護ね。 아무튼 어머니에게 맞아 붉어진 사유의 뺨을 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잡는 요시다. 충격을 받은 사유를 다독이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자대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여는데 で、結局あなたは何がしたかったわけ？ 사유의 가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전혀 자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 私が出て行った日、母さんが私に何て言ったか覚えてる？何だったかしらね。覚えてないわ。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사유에 대해서 무관심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며 사유는 어떤 감정을 느껴왔을까요? 私はただ母さんから逃げ出したかっただけ。私のたった一人の友達を私が殺したんじゃないかとかいう母さんから。 하지만 이런 사유의 절박한 외침에도 그저 사유의 가출로 인해 생긴 자신의 수치심만을 우선시해 사유를 나무라는 어머니. 사유를 집에 들인 요시다 또한 범죄자라며 몰아붙이는데 いつもいつも話も聞かないで罵倒して、そういうところが嫌いなの。 친구의 죽음과 어머니의 무관심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했지만 그 후에도 사유를 괴롭히는 또 다른 일들. 하지만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유는 그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사유의 생각들을 부정해주고 대가 없이 사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요시다. 私をちゃんと一人の人間として見てくれた。母さんとは違ってまるで本当の家族みたいに。 하지만 어머니 또한 남편 없이 혼자 사유를 키우면서 이래저래 고난이 많았는지 열을 올리다 결국 실언을 하고만 해요. 本当にあなたなんて産むんじゃなかった。 부모로서 자식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마디. 그 충격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유. 이에 요시다는 흥분해 어머니에게 물을 끼얹으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 불능, 사유를 위해 충동을 참아냅니다. いい加減にしてください。 극도의 분노를 참아내고 냉정함을 찾은 요시다. 지금 상황에서 사유를 위해 자신이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親が子供を選べないのなら同じように子供だって親を選べない。どうあっても左右の親はあなたしかいないんです。 사유를 업신여기는 부모라면 차라리 자신이 사유를 데려가 키워주고 싶지만 책임이 있어야 자격 또한 생기고 그 행동에 무게가 생기게 된다는 요시다. けど俺の手元にはその全てがない。肝心な時に本当の意味で守ってや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렇게 말하며 사유의 어머니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는 요시다. どうか左右が一人で立てるようになるまで育ててや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진정으로 사유의 앞날을 생각해 부모의 손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유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요시다. 이사 또한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요시다와 함께 어머니에게 부탁하는데 何よ。何なのよ。 두 남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경기를 일으키는 어머니. 이에 이사만을 남기고 요시다와 사유는 잠시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직접 사유의 어머니를 겪은 요시다는 이전 사유의 이야기만을 듣고 사유의 고통을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耐えられねえよあんな言葉。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어머니의 말. 물론 사유도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지만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吉田さんの方が先に怒っちゃうんだもん。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요시다와 함께 아픈 기억을 흘려보내는 사유. 잠시 후 조금 진정된 두 사람.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유를 위해 행동해준 요시다. 이제 사유는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요시다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낸 사유의 손을 맞잡는 요시다의 한마디.
頑張れよ。 특별할 것 없는 응원의 말. 하지만 사유에겐 그 무엇보다 힘이 되는 한마디였죠. 그렇게 함께 올려다본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데 仲良しですね。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이사. 요시다와의 일로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네요. 이에 사유도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른이 된 사유를 기특해하는 이사. 어머니와 사유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요시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한편 요시다는 이사에게 어머니와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청하는데 先ほどは大変失礼いたしました。 사유를 위해서였다지만 어머니께 무례하게 말한 것을 사과하는 요시다. 사유에게 헌신적인 요시다의 행동을 의아해하는 어머니께 요시다는 대답합니다. あの日、あの時にあいつと出会ったからです。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유를 위한 마음만으로 행동해온 요시다. 그런 요시다의 올곧은 눈을 보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あの子の今後は私とそしてあの子で話し合って考えるわよ。 이전화 결국 사유의 어머니로 하여금 사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 요시다. 그 후 방에서 나오는 요시다의 눈앞엔 사유가 있었죠. 吉田さんが話してくれたから次は私の番。ちゃんと向き合わなきゃ何も変わらないもんね。 그렇게 요시다의 격려와 함께 어머니의 앞에 나서는 사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출하여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에게 쌓인 앙금이 원인이라지만 자신의 가출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私は謝らないわよ。 용서를 비는 사유의 모습에도 자신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어머니. だってどこからが間違いなのかわからないもの。 하지만 요시다의 말을 듣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あなたの親は私しかいないんだものね。 이제는 정말 사유를 받아들이기로 한 어머니. 이걸로 요시다가 사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이 나고 그날 밤 사유의 집에서 묵는 요시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훌쩍 넘었는데 요시다의 방에 몰래 숨어드는 한 사람. 何してんださゆ。バレたか。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는 요시다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사유. 마지막이기에 조금 짓궂은 장난도 쳐봅니다. だから何してんだよ。いいでしょ、このくらい最後なんだし。 아무튼 그렇게 나란히 누워 함께 지냈던 예전을 추억하던 중 요시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사유. そのこう最後だしさ、一回くらいしとく。ほらちゃんとさ、お互いを忘れないようにっていうか。 지금껏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준 요시다가 내일 헤어지고 나면 혹여 자신을 잊게 될까 두려운 사유. 그렇기에 무엇이라도 요시다와 함께했다는 증표를 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そんなことしなくても忘れるわけないだろう。 사유에게도 요시다에게도 서로와 함께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각별한 기억이겠죠. 多分一生忘れない。 그렇게 안심하고 잠드는 사유. 요시다는 그런 사유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요시다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까지 따라온 사유와 이사. 左右ちょっと吉田さんに話があるんだけど。 끝까지 사유를 위해 힘써준 요시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이사. 사유와 요시다가 처음 만난 그날, 아이리 누님이 요시다를 찾지 않았다면, 요시다가 조금 더 빨리 귀가했다면, 어쩌면 둘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左右を見つけ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후 이사는 먼저 차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유와 만나는 요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다른 옷도 많을 텐데 어째선지 요시다가 떠나는 오늘 교복 차림인 사유. それはね、それは？内緒。
홋카이도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요시다와 다른 관계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쭉 생각해봤다는 사유. クラスメートでも家族でもない吉田さんと出会えてよかった。制服を着てる今、本当に出会えてよかったってそう思うよ。 이에 요시다 또한 사유를 만나고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며 사유의 말에 화답해 주는데 ねえ吉田さん。私吉田さんのことが好き。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요시다에게 전하는 사유지만 역시나 미성년자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요시다. ならガキじゃなくなったらチャンスある？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사유에게 부담이 갈 거라 생각한 요시다는 기다려주지 않겠다며 자신과의 기억은 잊어버리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의 마음속에서 요시다의 존재는 이미 너무나 커져버렸죠. こんな大きすぎる思い出しまっておけるわけないじゃん。吉田さんが待ってなくても絶対また会いに行くよ。 감추려고는 했지만 사유와 같은 마음이었던 요시다가 이렇게 올곧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유를 더 이상 거절할 수는 없죠. わかった。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뒤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 도착한 요시다. 테이블에는 사유가 입던 잠옷과 편지가 한 장 놓여 있는데 어이 匂いったってうちの洗剤の匂いじゃねえかよ。 그렇게 사유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요시다. 사유와 헤어져서 정말로 괜찮지 않은 쪽은 오히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죠. 俺の方がよっぽどガキじゃねえか。 그 후 흘러가는 시간, 서로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해가는 두 사람. 사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리 누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신입티를 벗고 프로젝트 진행까지 맡게 된 미시마. 한편 요시다는 소설가를 꿈꾸는 아사미를 위해 집에서 소설 감상회에 참여한답니다. あさみちゃんも可愛いもんね。やめろ。 아무튼 그를 위해 아사미와 통화 중인 요시다. 아사미의 재촉에 못 이겨 귀가를 서두르는데 전봇대 아래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요시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おい、こんな時間に何やってんだ。家に帰れ、家に。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대화. 그렇다면 그녀가 할 말은 정해져 있네요. おじさん止めてよ。 요시다의 도움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돌아온 사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온 만큼 앞으로는 요시다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수염을 깎다 그리고 여고생을 줍다 마지막 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